안녕하세요.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날 밤이랍니다. 뭐 좋아하는 금요일날 밤이라 하더라도 항상 집에서 이렇게 다육이들과 놀고 있는 게 제 한결같은 일상이긴 하지만요. 금요일 봄이라고 뭐 다들 저희 회사 직장 동료들은 금요일 날이면 뿔뿔이 3, 4, 5 모여서 먹거리 먹으러 가고들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제각기 집으로 들어가기 바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다육이 키우면서 친구들하고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잊은 지가 아주 오래랍니다. 자, 오늘은요, 역시나 다육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답니다. 오늘 보여드린 아이들은요, 뭐 역시나 다들 키우고 계시고 알고 계신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왕초보님이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초보님들을 위해서 두 가지씩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보랏빛의 아주 예쁜 다육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뷔죠. 다들 알고 계시고 또 많이들 키우고 계시고 국민 다육이 중에 국민 다육이고 또 인기 있는 아이고요. 가격도 아주 착하고 성격도 순한 아이랍니다. 이 데뷔의 특성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의 빛감이에요. 이 보라보라 하면서도 약간의 핑크빛이 섞여져 있는 그런 빛을 하는데요. 이 데뷔는 이 보랏빛이 아주 어린 아이일 때부터 생성이 되어서 이 자체적으로 고유의 빛깔을 가지고 있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살짝 보시면 옅게 백분이 뽀얗게 이렇게 입고 있죠. 밑에는 아직도 이렇게 초록이가 있는데요. 아마도 뭐 1,000원짜리 아가를 데려오면 이렇게 초록빛의 그래도 보랏빛을 살짝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일 거예요. 이 아이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 군생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소담지고 소복한 모양이 예뻐서 오래전에 데리고 왔는데요. 올 가을에는 이 아이를 분갈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봄에 분갈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가을에 그냥 달구어서 요 보랏빛이 더 진해지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 데뷔는 그랍토베리아 속의 아이랍니다. 이 그랍토베리아는요, 용월과를 이야기하거든요. 대표적인 아이가 용월이에요. 용월하고 에케베리아 종류의 미상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에케베리아하고 교배종으로 태어났는데요. 이 용월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모양도 목대를 올리면서 꼭 용월처럼 그렇게 수영을 만들면서 키우는 아이랍니다. 키가 뭐 15cm에서 20cm까지 자라는 아이고요. 그 목대를 수영을 만들어서 멋지게 늘어지게 휘어지게 그런 식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고요. 역시나 용월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입꽃이 잘 되고요. 적심산목 아주 잘 되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흔하디 흔한 국민다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이 정말 착한데 특성이 이 아이는 사계절 이 보랏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되어서야 색감이 들어오고 분홍색으로 들어오고 노란색으로 들어오고 각자의 그 색깔을 입잖아요. 여름엔 거의 초록초록이죠. 그런데 이 데뷔만큼은 사계절 다 이 보랏빛으로 또 나이가 먹어서 묵으면 또 핑크색도 들어오면서 이 입장이 더 짤막해지고 얼굴의 크기를 또 줄이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근데 그거는 뭐 키우는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크게 키우고 싶다면 얼마든지 크게 키울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이 데뷔는요, 초여름에 뭐 주황색의 노란색 꽃 모양, 종 모양의 꽃을 피는 거죠. 다육이들은 보통 꽃이 모양이 다 비슷비슷하죠. 월동원들은 뭐 5도라고 되어 있고요. 번식은 접신, 삽목, 이꼬지 뭐든지 다 잘 되고 이 아이는 반드시 햇빛에 나가서 키워야 한답니다. 용월이 그렇듯이 이런 아이들이 햇빛이 부족하고 베란다 안쪽에서 자라면 좀 우짜라는 성향이 많이 있는 아이죠. 그래도 이 보랏빛의 매력에 푹 빠져서 저희들이 키우기 되죠. 근데 거리대나
뭐 햇빛이 베란다에 가득한 곳이라면 훨씬 더 좋겠지만 뭐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물을 아주 아껴가면서 그렇게 키워야 하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햇빛이 많은 곳에서 키우시라고 적극 권해드리고 싶고요. 요 대비하고 아주 비슷한 빛감을 사계절 가지고 있는 아이가 저희 베란다에 있어가지고 한번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이 아이는 큐피트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예요. 지금 아주 얼굴이 꼬질꼬질하죠. 얼마 전에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요 입장 끝이 약간 거뭇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살균제 약을 뿌려 주었더니 이렇게 약간 얼룩얼룩하니 그래요. 그리고 지금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몸살을 조금 심하게 하는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키웠던 화분을 보시면 아시겠죠? 오래된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오랫동안 키웠는데 저희 집에서 자라면서 얼굴이 한 반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육이는 묵으면 묵을수록 입장이 짧아지고 작아지고 그런 현상이 또 있지요. 그런 큐피트인데요. 이 큐피트도 이 대비의 교배종이다라는 설이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이 빛감이 많이 닮아가지고 그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큐피트의 특성은 이 대비를 닮아서 빛깔은 같이 똑같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항상 사계절 이 빛깔이에요. 여름에도 이 빛깔이 잘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입장이 약간 우주목 같기도 하고 또 특여곱접하고 닮았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 큐피트는 대비하고 확연히 다른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고 있어요. 한 번도 거리대를 잘 나가보지 않았거든요. 이 자리 다툼 때문에. 그런데 베란다 안에서도 이 웃자람이 저 대비보다 훨씬 덜하답니다. 그래서 저 대비가 어렵다 싶은 초보님들께는 이 큐피트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베란다 안에서 햇빛이 약간 부족해도 웃자람 성향이 좀 덜하고요. 또 하나는 물음이 잘 안 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 경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물음도 거의 없고 병충해에 강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편이다라고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는 거의 제가 한 3년 동안 키워 보았지만 병충해 별로 겪어보지 않았고요. 물음도 그닥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희 베란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겠죠. 그런데 그건 뭐 아무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육이에 대해서는 함부로 장담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나중에 1년 뒤에라도 또 실패를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책자에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큐피트도 아주 매력 있고요. 이 빛깔을 잃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리고 또 안쪽에서 키워도 우짜하지 않으니까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라 색깔을 띤 아이들 둘을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대비는 아마 많이들 키우셔서 알겠지만 제가 또 하나 데리고 있는 게 이 대비 철화랍니다. 대비 철화는 이렇게 입장이 불규칙하게 나오는 변이종이죠. 여기 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입장에서 금 색깔이 나와서 금으로 변하는 금다육이 그런 종류로 변이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장점이 타원형으로 돼 있고 넓게 펴져 있어서 입장이 불규칙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오밀조밀 용트림이라고 하죠. 구불구불 자라는 게 철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는 요 자그마한 대비 철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빛깔이 조금 초록초록하고 보랏빛이 많이 빠지긴 했어도 그래도 이 아이는 여름에 요 빛깔 그대로랍니다. 아마도 나이도 어리고요. 이 철화 입장이 이 원래의 원형의 대비 입장보다 조금 자체적으로 어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초록빛을 띠고 있지만 베란다 안에서도 이렇게 보라색을 항상 유지한다는 거 아마도 올 가을에 이 보랏빛이 더 진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철화도 대비도 역시나 우자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물을 아주 많이 아껴가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고요. 또 이 흙의 비율도 저 대비나 요 대비 철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사 비율을 높여서
배수가 잘 되게끔 그렇게 흙배합을 해주고요. 또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물을 한 텀씩 쉬어가면서 조금 아껴가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이게 잘 키우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잘 있다는 거,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다육이가 너무 어려서 색감이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친다 하는 초보맘님들께 자체적으로 자기 몸 안에서 이 빛깔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종류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 보라돌이라 하면 깍지에 좀 약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대비 역시 뭐 혹시라도 보라돌이니까 깍지의 습격을 받지 않을까 하고 한번 세심한 관찰을 살피면서 그렇게 키우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요 병충해가 강하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지 전혀 안 탄다는 이야기를 아니니까 참고만 하셔서 그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라돌이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늘 제가 퇴근 후에 베란다를 한번 점검을 하러 나갔는데요. 이 아이가요, 에어컨 실외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맞으면서 거리대에서 있다라고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가보니까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물방울이 지금 입장이 반짝반짝하죠. 이렇게 물방울이 조금 맺혀 있는 게 여기도 물방울이 대롱대롱하죠. 지금 제가 뽕뽕이로 털어주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더라고요. 지금 밖에는 비도 안 오고 오늘 날씨가 아주 바람도 좋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살펴보면서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이렇게 입장도 두 개가 지금 떨어졌죠.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고 또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상처도 입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물음이나 그런 게 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상해서 위층에 에어컨 실외기 천장을 봤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가동도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옥상에서 비가 많이 올 때 가을 장마에 누수가 약간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 동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뭐 내일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 벽을 타고 에어컨 실외기 다리에 물이 타고 내려와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직 공사 전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옥상 바닥 표면에 시멘트가 바짝 말라야 공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한두 달 뒤에 할 예정이다라는 통보만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누수하는 빗물에 떨어져서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주 그 자리는 이제 비워두려고요. 에어컨 실외기가 꺼지면 괜찮겠거니 했더니만 이렇게 가을 초입에도 물방울을 맞아서 이렇게 아이가 조금 아프고 시원찮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일찍 발견을 해서 얼른 오늘 꺼내서 자리를 바꿔주려고 한답니다. 이 아이 이름은요. 이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아레나스랍니다. 베란다 거리대에서 숫자가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혁장 옆에 있던 아이예요. 뭐 자리가 한두 번 바뀌기는 했지만 이렇게 꽃 모양을 하고 지금은 초록빛인데요. 이 아이가 약간 그 카키톤으로 입장 색깔을 가지고 있고 간 라인으로 핑크색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한껏 물이 좀 들어오려나 하고 바라보다가 이 아이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고 아주 비슷한 아이, 제가 키우는 아이가 있답니다. 둘이 많이 닮았죠. 이 아이는 블루 조이라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물이 들으면은 노랗게 물이 들고 간입장에 약간의 파스텔 톤으로 핑크색이 들어오는 아이예요. 근데 거의 뭐 똑같이 생겼죠?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닮았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이런 수영을 좋아하나 봐요. 수영도 많이 비슷하죠? 근데 이 블루조이도 노란빛으로 불을 들면서 라인이 들어오면 아주 예쁜 아이고
오랫동안 키워본 건 아니에요. 거의 저희 집에서 한 1년 정도 됐고, 거리대 옆에 염자 옆에 있었어요. 염자 옆에서 치어서 이렇게 항상 있었는데, 제 눈에 안 띄어가지고 자주 보여드렸는지 안 보여드렸는지 기억도 안 난답니다. 그런데 요 밑에 자그마하게 아가를 하나 이렇게 달고 있어요. 이름표 때문에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 안쪽으로 이렇게 아가가 하나 저희 집에 와서 저렇게 아가를 올려주고 있어서 아주 싱통방통하답니다. 뭐 빨갛게 물이 들어온 종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간 입장으로 핑크색 라인이 싹 쳐주지 않을까 싶어요. 요 아레나스는 조금 목대가 있어도 빛감이 또 들어오는 게 달라요. 이 아이는 좀 약간 짙게 들어오고, 이 아이는 연한 노란빛 톤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아이랍니다. 오늘은요, 이 아레나스가 물방울을 맞고 물방울 피해를 입는 바람에 두 아이가 착출이 되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뭐 크게 이렇게 공부한 내용은 이 아이들은 없어요. 또 제가 자료를 찾아서 또 준비되는 대로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생긴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보라보라한 보라빛깔이 아주 예쁜, 또 사계절 이 빛깔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요 데비와 큐피트. 요 큐피트는 베란다 안쪽에서도 웃자람이 없으니 햇빛이 조금 부족한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또 무편집으로 올라가겠지만 다육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토요일 날 8시 30분에 실시간 방송을 켜는 날이지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주제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8시 30분에 만나 뵙기를 바라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저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